안녕하세요. 오픈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회사를 좀 리뷰하려고 합니다. 투표했는데요. 이 회사가 당첨이 됐죠. 소피라는 회사를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. 빠빠이. Let's do it. 이 소피라는 회사를 리뷰해봤는데 재미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. 이 소피라는 회사도 금융계에 있는 회사고요. 소셜 파이낸스를 줄여서 그냥 소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많은 금융 서비스를 진짜 하나로 묶어서 손님에게 원스톱 샵으로 모든 서비스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뱅크면은 뱅크 일만 하고 아니면 론 컴퍼니면 돈만 빌려주는데요. 이 소피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완전히 그냥 원스톱 샵, 한 곳에 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. 스튜던트 론 리파이낸싱도 하고 있고요. 퍼스널 론도 빌려주고 있고요. 그리고 몰게지도, 자동차 론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크레딧 카드, 그리고 뱅킹, 게다가 인베스팅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. 정말 금융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하려는 그런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예를 들어서 큰 은행들도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죠. 론도 하고 있고, 몰게지도 하고 있고, 인베스팅도 하고 있고, 크레딧 카드도 하고 있고 하는데요. 이 소피는 약간 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그런 회사예요.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웰스 파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뱅크라는 이미지가 크고요.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인베스팅 하기는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 소피는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젊은 사람이 이 소피의 웹사이트에 가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예요.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면 손님이 이 회사와 관계를 그리고 그 회사의 서비스를 쓰는 것 그게 길어진다고 합니다.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어서 커스터머 라이프타임이 굉장히 길어진대요.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밸류가 있습니다. 이 소피라는 회사가 원스톱 샵을 하면서 또 좋은 점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론을 받을 때 론을 받는 그 피를 내잖아요. 근데 이 소피에서는 그 모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몰기지를 받는다 그리고 자동차 론을 받는다 했을 때 디스카운트도 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멤버십에 따라서 한 서비스 피만 내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죠. 피를 줄일 수 있고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소피라는 회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돈 빌려주고 크레딧 카드도 하고 인베스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뱅킹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. 이 소피의 비즈니스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디렉트 컨슈머, 손님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. 그래서 개인을 어떻게 보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. 이 소피의 좀 장점, 이 회사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고 왜 이 소피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디렉트 컨슈머, 그래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그 비즈니스를 봤을 때 멤버십을 가입해야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. 이 소피 웹사이트에 가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치고 인포메이션을 받고 피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멤버십을 가입합니다. 그 멤버십 가입할 때는 돈을 안 내요. 하지만 이 손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받게 되죠.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으로 과연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는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는지 어떤 레이트로 빌려줄 수 있는지도 보고요. 또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컨디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. 뱅킹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인베스팅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멤버십 성장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요. 1년 동안 멤버십이 110%가 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.28 밀리언 228만 명이 이 멤버십을 가입하고 있어요. 굉장한 숫자죠. 지금 이 소피라는 회사가 2011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리고 상장한 지는 1년이 안 됐어요. 근데 벌써 200만 명 넘게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굉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아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잘 몰랐던 회사입니다. 그리고 이 돈 빌려주는 거, 그 레비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273%가 늘었습니다. 와, 이 성장은 굉장한 거예요. 이 소피에서 제일 좀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, 그게 돈 빌려주는 거거든요.
몰기지라든지 아니면 퍼스널 론, 그게 이제 제일 큰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레비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273%가 늘었다. 이건 뭐 2배 이상, 뭐 거의 3배, 1년 안에. 디렉트 컨슈머로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제일 좀 두드러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. 그래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, 스몰 비즈니스, 큰 회사, 그거를 상대로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요. 이제 그 서비스 이름이 갈릴레오예요. 그래서 뭐 디지털 뱅킹이라든지 아니면 인베스트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원래 이 갈릴레오라는 회사가 이 소피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어요. 근데 이 소피가 갈릴레오를 보면서 너무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장사를 잘해서 그냥 사버렸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가 마블을 그냥 사버린 거,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. 그래서 사버렸는데 이 비즈니스 하는 방식은 완전히 독립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소피가 갈릴레오를 뭐 밑에다 두고 걔들을 컨트롤하고 그건 아니고요. 매니지먼트가 따로 있고 거기를 매니지하는 사장이 따로 있고 또 소피를 매니지하는 사장이 따로 있어서 완전히 좀 독립성 있게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갈릴레오 비즈니스가 또 대단해요. 이 갈릴레오의 제일 큰 손님, 고객이 로빈후드입니다. 로빈후드가 요번에 며칠 전에 IPO를 했죠.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핫한 주식 사는 중개인 회사. 저는 안 써봤는데 써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고 뭐 IPO를 했는데 지금 뭐 회사 발류가 35조? 한국 돈으로 40조? 뭐 이렇게 발류가 됐어요. 그래서 미국 돈으로는 35빌리언 달러. 하여튼 이 소피에 있는 회사 갈릴레오의 제일 큰 손님 중에 하나가 바로 로빈후드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갈릴레오의 CEO가 새로 왔는데요. 그 CEO가 데릭 와이트라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구글에 있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에그제큐티브로 있었던 어퍼 매니지먼트로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금 갈릴레오의 CEO로 있습니다.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업스타트라는 회사를 제가 리뷰했었죠. 이 업스타트의 CEO가 구글에 있었던 사람이죠. 구글에 그냥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클라우드 쪽에 있었던 사람이 업스타트를 지었는데요. 그걸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 소피의 그 갈릴레오 쪽의 CEO를 데리고 왔는데 그 CEO도 구글 클라우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. 참 재밌어요. 하여튼 갈릴레오도 비즈니스가 굉장히 튼튼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로빈후드가 고객이다. 그리고 이 소피가 지금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 중에 제일 큰 성장률이 이 세일이에요. 이 세일이 작년에 151%가 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16 밀리언 달러 요번에 세일에서 온 레베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있어요. 소피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제일 큰 좀 리스크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장사가 정말 잘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. 그게 바로 론이에요. 퍼스널 론 그리고 스튜던트 론, 그쪽에서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데 이제 그쪽 섹터만 돈을 벌고 있어서 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스튜던트 론 같은 쪽은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커서 스튜던트 론을 줄이자, 그리고 그쪽 리스크가 너무 크다,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너무 높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쪽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뭐 좀 낮추려고 하고 있고, 계속 이제 거버먼트에서 스튜던트 론에 대해서 관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소피 쪽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죠. 아무래도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문이 좀 작아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죠.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거에만 리소스를 넣고 그쪽 사람들만 쓰면 되는데 뭐 크레딧 카드도 하고 돈 빌려주는 것도 하고 또 인베스팅 쪽에서도 하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좀 나뉘고 있다. 그래서 그 전체를 다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이제 그래서 그게 또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. 장점일 수도 있지만 좀 리스크일 수도 있는. 이 소피 주가를 보면요, 처음 IPO를 했을 때가 2021년 1월 달이에요. 그때 뭐 한 10불, 12불에서 시작을 했다가 막 올라가서 거의 뭐 25불, 26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와서 15불 44전 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거품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뭐 업스타트도 굉장히 올랐다가 빠졌고 다른 모든 테크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빠졌죠. 뭐 소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좀 많이 빠졌어요.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괜찮다,
주가가 빠져줬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제 15불 정도 하고 있는데요. 모닝스타가 생각했을 때 이 소피의 좀 페어 발류 얼마 정도가 페어한지 그걸 좀 볼게요. 모닝스타에서 생각했을 때 페어 발류가 20불 50전이에요. 지금 버는 돈이나 아니면 지금 파이낸스 상황이나 그런 걸 봤을 때 페어 발류가 20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리고 모닝스타는 좀 컨서베티브하죠, 보수적이죠. 그런데도 20불이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이 15불이면 지금 한 25% 디스카운트로 주식을 살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. 그건 참 메리트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뭐 회사 자체가 너무 IPO 한 지가 별로 안 돼서 뭐 PER을 본다든지 그런 거 뭐 의미가 없습니다. 요 몇 년간 레베뉴와 또 어닝이 어땠는지 좀 볼게요. 이 레베뉴와 어닝을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는 레베뉴가 한 500 정도 됐어요. 500밀리언. 그리고 어닝이 파지티브였습니다. 그래서 돈 버는 게 한 50밀리언 정도를 벌었어요. 근데 이제 2018년, 2019년, 20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어닝이 좀 줄어서 270밀리언 정도 됐다가 계속 좀 오릅니다. 스테디하게. 그래서 2020년도에는 565밀리언. 근데 어닝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죠. 조금 괜찮은 거는 이 마이너스인 정도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. 레베뉴가 높아지면서. 그래서 보시면 한 250밀리언 정도가 마이너스였는데 2019년도에는 한 240밀리언 마이너스,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224밀리언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인 정도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. 그건 뭐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이 소피를 굉장히 스트롱 바이라고 레커멘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 지금 1.5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스트롱 바이, 지금 사면 좋다.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지금 소피의 뭐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돈 버는 것도 괜찮고 지금 뭐 스테디하게 성장하고 있고, 그리고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.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줘서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. 이제 구독자님이 좀 물어봐 주셨어요. 과연 소피가 좋은지 업스타트가 좋은지 좀 비교해 달라고.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. 그리고 OPD 키트가 옆에 왔어요. 어쨌건 이 업스타트는 약간 좀 다르죠. 클라우드 베이스예요.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, 그래서 AI가 있습니다. 그게 좀 다르고요. 업스타트 쪽은 약간 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, 그게 좀 커요. 뭐 거기도 뭐 돈을 직접 빌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 거기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이트에 가서 빌리면 다른 뭐 은행이랑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. 레이트 좀 찾아주고. 그리고 이 소피는 직접 하는 거예요. 자기네들이 다 해주고 자기네들 돈을 자기가 빌려주고. 그래서 뭐 은행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은행의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두 회사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렇게 보시면 두 회사를 굉장히 좀 레커멘드 하고 있고 두 회사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월가에서 말하기를 소피는 optimistic이에요. 그러니까 소피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업스타트는 bullish이에요. optimistic과 bullish이에요. bullish는 완전히 올라간다 그 뜻이고, optimistic은 좋다, 좋을 것이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무게가 다릅니다. 그래서 업스타트에 좀 더 무게를 주고 있어요.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성장률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업스타트는 돈 버는 게 파지티브고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포커스를 주고 있죠. AI 쪽에 해서 더 좋은 레이스로 돈을 빌려주는, 그리고 돈 빌려주는 거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고 포커스를 주고 있고요. 반면에 소피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비즈니스보다는 고객을 상대로, 사람을 상대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뭐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좋아하는 것도 업스타트예요.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봐서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저는 좋습니다. 어떻게 보면 소피가 좀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는 가망성도 있어요. 고객을 상대로 하는 장사가 나중에 가서는 더 커질 수가 있죠. 비즈니스를 상대로 하는 그런 장사는 좀 약간 한계가 있어요. 손님으로 봤을 때, 커스터머로 봤을 때 큰 회사인 것보다는 그냥 인디비주얼, 커스터머를 직접 상대하는 그런 회사가 나중에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가망성이 크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그렇게 보면 또 소피가 나은 것 같고,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이런 게 다 그냥 커스터머를 직접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벌고, 오라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뭐 크지만 회사를 상대로 하고 있고, 그게 비즈니스가 더 크기 때문에 봤을 때 오라클보다는 그래도 아마존이나 이런 게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하지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저는 업스타트에 좀 무게가
주어지는 것 같습니다. 소피가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떨어져 있어서 조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때 업스타트 사고 좀 남은 돈이 있거든요. 좀 더 떨어지면 더 살려고. 근데 그거를 그냥 소피를 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소피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. 재미있고 또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. 성장률 하나만 봤을 때는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